성일광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성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화입니다. 네, 뭐 요 사안 있을 때마다 또 많은 언론이 찾고 있는데 또 저희 아침 일찍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요. 뭐 오늘 신문에도 일면으로 연일 막 제목 헤드라인으로 뽑았던데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지난 1일에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 보복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격으로 보이긴 하는데 정확히 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 공격한 건가요? 네, 뭐, 짧게, 그 다음에 길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단기적인 이유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고요. 음. 그래서 거기 한 13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리아와 레바논을 관할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엘리트 부대죠. 알고도스 부대의 사령관이 사망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또 영사관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또 희한하게도 영사관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가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여하튼 이란으로서는 제법권 지역인 공관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국에 대한 어떤 본토 공격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나 레바논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장교들을 암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 어, 그다음에 이스라엘 또 이란 내 핵과학자들도 암살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이란은 이제 계속 당하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우리 혁명수비대 장교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 투 킬을 언제까지 줄 수 있냐? 음. 우리도 금지선을 정해야 된다. 아하. 마음대로 죽이지 못한다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죽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새로운 이제 국면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이제 이란의 이번 전격적인 공격의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아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저도 뭐 중동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아주 간간히 뭐 이스라엘이 이란 누구를 뭐 암살했다, 뭐 공격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거 간간히 있을 때마다 이란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약간 참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면 국지적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은 안 돼. 금지선을 딱 세워야겠다라고 이란이 좀 이번엔 제대로 나서야겠다라고 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네네. 참기도 했지만, 실제 보복 공격을 많이 시도했지만, 네.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아하. 워낙 이스라엘 방어가 또 탄탄하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렇군요. 이후에 또 그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조금 이건 배경 지식, 약간 지식 차원에서도 여쭈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고 이란이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한 것도 굉장히 먼저 했었고 근데 이제 직접 공격을 이번에 주고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일단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건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가 틀어진 변곡점은 1979년이죠. 음. 네, 1979년 이란에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요. 네. 그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대사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가까웠고요. 예.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그 당시에는 팔레비 국왕이었습니다. 국왕이 운영하는 어떤 정보부도 체계를 이스라엘이 만들어 줄 정도로 안보 분야 모든 예. 분야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으나 그 무기도 뭐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제공한 적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관계였는데 79년 이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란의 대외 정책 노선이 반미, 반 이스라엘 노선으로 바뀌고요. 네. 그 다음에 이란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 음. 더군다나 이제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나 아니면 요르단강 서안 즉 웨스트뱅크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 네. 그러므로 이란은
반대하고 음, 팔레스타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해 저항해서 싸우겠다. 음,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이란이 대반 이스라엘 전선에 들어섰고,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이란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대이란 전선, 뭐 사이버 전쟁, 그다음에 이란 내 어떤 사보타주, 이란 핵시설을 비밀리에 파괴하는 작전들 여러 가지 이제 이란 내에서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작전들이 다 일어났는데 아, 이 배후에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금은 뭐 불구대천지 원수 뭐 이 음, 정도 되는 것이죠. 아, 불구대천지 원수 사이까지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역시 1979년에 그 이란에서 정말 극단이라고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 극단주의 이슬람의 성향이 딱 강화된 그 이슬람 혁명 그게 기화가 된 거군요. 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아무튼 이란과 이스라엘 그 양국 간의 사안으로만 보는 뭐 시각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중동 전체가 뭐 최악의 비극으로 될 수 있다. 또는 뭐 이번 사안을 보도하는 서방 언론들도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꼭 미국을 바이든 뭐 백악관의 입장 이런 것도 꼭 끼워서 같이 하고 있는데 뭐 호르무즈 해협 뭐 봉쇄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또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움직임도 분주하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는 미국이나 유럽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이번 사태를 어떤 측면에서 가장 우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가능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기 시나리오는 뭐 뭐니 해도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이죠. 아,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것은 이제 지역 영내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글로벌하게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란과 러시아가 친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또 뭐 나토나 유럽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유럽의 도움 없이도 미국은 뭐 견뎌낼 수 있겠지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결국 뭐 공급망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이제 호르무즈나 홍해 이쪽을 봉쇄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망 붕괴, 그다음에 원유와 가스값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가자지구 전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사실상 지금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음, 결국 가자지구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요. 음, 더 넓게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초기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전쟁 초기부터 이것이 결국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유일한 가능성은 미국과 이란, 음,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관계, 음, 전쟁이 전면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 예, 그것이 더 확전되면 이제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네, 미국도 이란과 무력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음,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 번져간다는 것이었죠. 네, 결국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실현되지 예. 않았습니다만, 거의 뭐 지금 전례 없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수위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외신 등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시 내각 지금 이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전시 내각들은 이란에게 보복을 다시 하자라는 것에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길 점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또 일부 언론은 서방 언론은 15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을 네네. 15일에 이스라엘이 빠르면 공격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란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데 지금 박사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 또는 이스라엘의 재보복 이란에 대한 그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크다고 보세요?
네, 초기에는 사실상 이란의 공격이 끝난 초기, 그다음에 이란이 공격하는 중에 이미 이 안보내각 회의를 통해서 예. 이란에 바로 지금 즉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도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 예. 일단 피해 상황을 보고 대응 수비를 조절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이제 힘이 실리면서 예.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음. 그다음에 일단 이란의 공격이 끝난 다음 바이든 대통령과 나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중하게 이미 이스라엘이 그뭐 99%를 요격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피해 상황도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음. 여기에서 다시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한다면 역시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전쟁으로 갈 수 있으니 이란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음.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일단 초기에는 바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으나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 있고요. 네. 시간과 방식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음. 바로 지금 이른 시일 내에 대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무엇을 할지는 뭐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란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란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을 약점을 노릴 가능성은 있다. 그 뭐 약점이 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 약점은 뭐죠? 제 생각에는 그것은 뭐 인명 피해보다는 네. 이란의 핵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 핵시설까지. 예, 핵시설이나 뭐 무기 군사 기지 같은 거 네.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란이 사실상 지금 핵 문턱 국가거든요. 음. 예, 몇 달 내에 사실상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은 대선 때문에 바쁘고 그다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전쟁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란 핵 문제를 사실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예. 대선이 끝나면 아마 다시 이란 핵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결사 반대하고 있고 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 수십 년간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핵시설 타격을 항상 이스라엘이 이제 원하는 것이죠. 예. 지금 참고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란의 이번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입은 피해는 공식적으로는 어, 이스라엘군 대변인에 따르면 이란이 쏜 위협 중에 99%를 요격했다. 공군 기지에 약간의 손상만 입혔다. 그리고 7살 소녀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것도 간접적인 파편에 의해서 입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도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피해가 크지 않으니까 너희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라고 이스라엘에 정중하게 뜻을 전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장 재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당장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면 이스라엘 내부 상황.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국민들이 네타냐후 지금 정권에 대해서 지금 하마스에 잡힌 인질도 제대로 못 돌아오게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이스라엘 정권 반대 운동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이란이 이런 공격한 이런 상황을 좀 정치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도 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외부로 좀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네, 이미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왜 아, 시리아 내에 있는 즉 이란 대사관 옆에 있는 건물 영사관을 음, 공습을 해서 최고위급 즉 이란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 고도스 사령관 그 바로 밑에 정도 되는 즉 네, 상당히 고위급 장교를 암살했는데 아하, 장군을 암살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는가? 아하, 그리고 이란의 어떤 보복 공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무리하게 공격을 해서 암살할 이유가 배경이 뭔가? 아하.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일부러 이란이 공격하게끔 먼저 도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란이 도발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음. 그러면 이스라엘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란을 미국과 함께 어떤 뭐 공격을 한다든지 방어를 음. 한다든지 미국을 사실상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예. 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 이번 그러니까 국면을 나타냐 총리가 이용하려 했던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네. 그런 의심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 그러나 이게 100% 전부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정책이었다. 네. 그런 결정이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참고로 이란은 이제 이란이 추가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 작전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란이 이번 그 공격 후에 밝혔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뭐 더 이상 확대를 원하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의 입힐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일까를 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외교부는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약간 뭐 언론적인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외교나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일본도 지금 사실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우리도 지금 아주 유사한 이제 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정상관을 공습했을 때 어떤 성명이 나왔는가? 어, 별 성명이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아, 아마 그쪽에서도 어떤 비판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실상 뭐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는 않지만, 네,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은, 중동 지역 내를 이제 전쟁으로 몰아갈 수 있고, 또 전쟁이 더 확전될 수도 있고,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음, 양측 간의 이제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빨리 이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종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력한 오히려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조금 더 국제사회에 더 낫지 않을까. 사실 뭐 우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미 6개월이 넘고 7개월이 다 돼갑니다. 사실상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왜냐하면 전쟁을 끝내면 히즈볼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예멘에 있는 후티도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영내의 평화 조성하는데 일단 조성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급박하게 계속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신 성일광 박사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 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